아버님, 어머님이 드시다 남긴 그 지저분한 밥상에 앉아서 굳어버린 밥에 물 말아 먹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가요?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집 장만할 때 반반 보태서 왔어요. 제가 이 집 식모인가요? 어머, 새아가. 네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했나 본데 나는 우리 예쁜 며느리 밥 굶을까 봐 살뜰히 챙겨준 것뿐이란다. 그리고 집값을 반반 냈다고 해도 결국 명의는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잖니. 그게 다 우리 집안의 흔덕인 것을 어찌 그리 모를까. 안타깝구나. 여보,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신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 요새 너무 뾰족해진 거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저기 냉동실에 있는 오징어 꺼내서 튀김이나 좀 바삭하게 튀겨와봐. 아빠랑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게. 당신, 지금 내 손목에서 파스 냄새가 진도 가는 거 안 맡아져? 나 당신 아이 낳은 지 이제 겨우 100일도 안 지났어. 뼈마디가 다 늘어나서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데 오징어 튀김? 당신이 사람이야? 이 기막힌 대화를 나누던 날 제 가슴 속에서는 수천 번도 넘게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절망감과 수치심이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아이를 낳은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던 그의 명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7년간의 연애 끝에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이렇게 철저한 방관자이자 가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연애 시절 그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시댁이라는 공간에만 들어가면 그는 철저히 자기 부모님의 수족이 되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저는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벌어져 있어서 찬바람만 스쳐도 뼛속까지 시린 고통이 밀려왔죠. 밤낮 없이 젖을 물리고 쪽잠을 자느라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목은 퉁퉁 부어올라 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명절 제사 음식을 며느리가 직접 손수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시고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며 저를 아침 일찍부터 비좁은 주방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갓난아이를 바운서에 눕혀놓고 저는 앞치마를 동여매야만 했죠.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댁의 다른 친척 남자들이 모여 앉아 배를 두드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선 영화가 재미있다며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올 때마다 저는 기름 냄새에 찌든 채 홀로 전을 부치며 숨죽여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산후풍이 올까봐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손목에 낡은 보호대를 칭칭 감은 채로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동그랑땡을 비꼬고 있었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 손끝이 아주 야무지네. 요즘에 엄마들은 조금만 아파도 엄살이 심해서 눕기 바쁘다던데. 너는 참 싹싹해서 다행이야. 우리가 너희 집 해줄 때 돈 좀 쓴 보람이 있네 그려. 안 그러니? 어머니, 저희 전세금 마련할 때 친정에서 정확히 절반 보태주셨잖아요. 남편 명의로 하자고 하신 건 아버님이 우기셔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거고요. 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30분만 누웠다 오면 안 될까요? 새아가, 어디 시댁 어른들 다 거실에 눈 뜨고 앉아 계시는데 어린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서 허리를 지지고 눕는단 말이니. 시집을 왔으면 시댁의 법도를 따르는 게 순리란다. 조금만 참고 마저 붙이렴. 예쁜 며느리 믿는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언제나 저랬습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대신 교양 있는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죠. 집을 해줬다는 그 지긋지긋한 레퍼토리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실 친정에서 모은 제 돈과 대출까지 합쳐서 정확히 절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남자 길을 살려야 한다며 고집을 피우셔서 명의만 남편으로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 명의 하나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영원히 빚을 진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끔찍한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거실에 커다란 교자상을 펴고 남자들에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방금 부쳐낸 따뜻한 전,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한가득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달래느라 밥은커녕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숟가락 꾸짖히는 소리와 고기를 씹으며 맛있다며 감탄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남자들의 거창한 식사가 끝난 후 거실은 온갖 음식물 찌꺼기와 술병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먹다 남긴 생선가시와 밥풀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지저분한 상을 주방 쪽으로 쓱 밀어 넣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아가, 너도 배고플 텐데 어서 이리 와서 요기 좀 해라. 남자들 상이라 아주 복이 가득 묻은 밥이야. 찌개도 아직 따뜻하니까 거기 남은 밥에 쓱쓱 비벼서 얼른 먹고 오후에는 송편을 좀 예쁘게 빚자꾸나. 어머니, 저 먹을 밥은 제가 따로 국 떠서 먹을게요. 아버님이랑 이 사람이 이때고 먹던 숟가락에 생선뼈까지 굴러다니는 이상해서 제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어머나, 기가 막혀. 가족끼리 입 좀 댄 게 뭐 어때서 그리 유난이니? 너는 어찌 그리 정이 메말랐을까?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해서 특별히 챙겨주는 건데 정 싫으면 관두렴. 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구나 아주.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딸처럼 생각한다는 분이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집 귀한 딸로 자라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번듯한 직장 생활까지 하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출산 직후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던 그 순간 거실에서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배를 긁으며 다가온 남편의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고통을 철저히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요구를 해왔죠. 여보, 엄마가 챙겨줄 때 그냥 대충 먹어. 명절에는 다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거야. 아, 그리고 아빠가 입이 좀 심심하시다는데 오징어 튀김 좀 안 될까? 당신 튀김옷 얇게 잘 입히잖아. 맥주 안 좋아하게 빨리 좀 부탁해. 당신 제정신이야? 나 방금까지 애기 젖 먹이고 이제 겨우 숨 돌리고 있어. 내 손목 퉁퉁 부은 거 눈에 안 보여? 당신이 직접 주방에 들어와서 명절 내내 설거지 한 번을 해봤어? 전을 한 번 뒤집어 봤어? 참나, 누가 들으면 뙤약 같아서 밭일이라도 한 줄 알겠네. 명절에 며느리가 전 좀 부치는 게 뭐 대수라고 이 난리야. 우리 엄마는 평생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하셨어. 이제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 자리 물려받아야지. 안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말이 100번 지당하다. 요즘 것들은 어찌 된 게 희생정신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서 원 시집에서 번듯한 아파트에 살게 해줬으면 그깟 전 쪼가리 붙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세를 떠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뼈가 시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참고 버텨보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기 어머니를 대신해 무임금으로 부려먹을 가사도우미로 데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단단히 묶고 있던 앞치마를 거칠게 풀어헤친 뒤 음식물이 널브러진 밥상 위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간장 종지가 엎어지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로 검은 국물이 튀었고 거실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까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그래요. 이깟 전조가리 붙이는 거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직접 다 해서 드세요. 명의도 당신 이름으로 된 훌륭한 집이니까 거기서 평생 어머니 모시고 당신이 제사상 차리면서 효도하고 살아. 나는 이 거지 같은 집구석 더는 못 참아. 아니 얘가 미쳤나?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패악질이야? 너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배웠니? 네 어미가 시댁 가면 상 없고 소리 지르라고 가르치더냐? 저희 엄마 들먹이지 마세요. 귀하게 키운 딸내미 뼈가 부서지라 일하는데 쓰레기 같은 남은 밥이나 먹이는 게 이 집안의 훌륭한 가정교육인가 보죠? 어머니 같은 분 밑에서 자랐으니 이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겠죠. 여보,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당장 주워 담아.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지. 평생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하녀 취급하면서 알량한 집값 타령이나 하는 당신들 역겨워서 더는 못 봐주겠어. 나 오늘부로 이혼할 거니까 내일 당장 법원에서 만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아직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만 대충 걸치고 기저귀 가방을 둘러맨 채 신발을 꺾어 신고 현관문에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 복도를 타고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어디 갈 테면 가보렴. 애 딸린 이혼녀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며칠 못 버티고 질질 짜면서 우리 아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게 될 거다. 문 꽉 닫아라 아들. 바람 들어온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콜택시를 부르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죠. 산후조리도 못한 쇠약한 몸으로 차가운 바람을 맞으니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제 청춘과 사랑을 모두 바친 결혼 생활이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뼈아픈 배신감이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이혼을 다짐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명절 음식을 장만하느라 앞치마를 두른 친정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셨죠. 하지만 제 처참한 몰골을 본 순간 어머니의 미소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산발이 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한겨울의 얇은 점퍼 차림으로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 있는 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으니까요. 아니, 우리 딸, 이게 무슨 꼴이야? 밖이 얼마나 매섭게 추운데 갓난쟁이를 데리고 이렇게 얇게 입고 와. 김서방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러고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얼른 당장 안으로 들어와.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더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어.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내 뼈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엄마. 저는 따뜻한 친정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덜덜 떨며 숨 넘어가게 우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으신 채 그저 묵묵히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안정을 취한 뒤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교묘한 무시와 오늘 있었던 찌꺼기 밥상 사건, 오징어 튀김 발언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곱게 키운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으로 나 뼈가 닳도록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를, 출산한 지 100일도 안 된 핏덩이 같은 내 딸을 그리 짐승만도 못하게 굴렸단 말이냐?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집구석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이야. 그날 저녁 저희 친정집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모니터를 보니 남편이 두꺼운 외투도 챙겨 입지 못한 채 허둥지둥 뛰어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죠. 제가 짐을 싸서 나가버리자 처음에는 콧방방기를 끼며 기싸움을 하려 했던 남편도 막상 시간이 지나자 시댁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진짜로 제가 법원 출석 요구서를 보낼까봐 겁을 집어먹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런 거야. 내가 중간에서 남편 역할 잘할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봐. 애기 감기 걸린다. 네 이놈,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발을 들이밀어.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지 못해? 자네가 사람 새끼라면 내 딸을 그 지경으로 만들고도 뻔뻔하게 여기를 찾아와? 당장 돌아가! 장모님, 제발 오해 푸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명절에 며느리가 일 좀 하는 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저희 엄마도 속상해서 홧김에 그러신 거니까 제가 잘 무마하겠습니다. 제발요. 무마? 자네 입에서 감히 그딴 소리가 나와? 내 딸이 자네 엄마 신모살이 하려고 시집갔어?
반반 보태서 집 사놓고 자네 명의로 돌려준 내 호의를 이런 더러운 식으로 갚아? 내일 당장 집 팔아서 내 돈 내놓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쩌렁쩌렁한 호통과 함께 어머니는 대문을 확 열어젖히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을 남편의 얼굴에 한 바가지 들이부으셨습니다. 매서운 겨울밤 살을 내는 듯한 물벼락을 맞은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평소 하기 싫은 집안일을 만만한 아내에게 떠넘기고 시어머니의 교묘한 폐악질을 묵인하고 방관해온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말이죠. 남편은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와 저를 번갈아 보며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저희 모녀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집안과는 절대 다시 합칠 수 없었으니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몸 아픈 거 제대로 못 챙겨서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장모님,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요. 닥치고 돌아가. 당신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집구석에서 겪은 끔찍한 수모, 당신이 아무리 여기서 빌어도 절대 못 잊어. 법원에서 만나자.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남편이 통곡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철저히 귀를 닫았습니다. 그 후로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올 무렵이었죠. 저는 친정에서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망가진 몸의 산후조리를 다시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건강과 환한 웃음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죠. 지옥 같던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하루하루가 천국 같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을 돌려보겠다며 장장 6개월간 매주 주말마다 처가로 찾아와 머슴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무성하게 자란 마당의 잔디를 깎고 화장실 물때를 청소하며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도맡아 있습니다. 평소 자기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소파와 한몸이 되던 인간이 장모의 싸늘한 눈초리 아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굳은 일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통쾌했습니다. 어이구 김서방, 그렇게 대충 문질러서 화장실 때가 지겠어? 우리 딸은 그 뼈마디 아픈 몸으로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전을 붙였다는데 김서방은 사지 멀쩡해서 그것밖에 못하나? 더 빡빡 소리나게 닦아. 네, 장모님. 제가 꼼꼼하게 다시 닦겠습니다. 여보, 나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지 정말 몰랐어. 내가 앞으로 평생 이렇게 집안일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막아줘, 응? 입 다물어. 당신이 백날 여기서 머슴짓을 해봐야 내 굳은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찌꺼기 밥 던져주고 당신이 당당하게 오징어 튀김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던 그 역겨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아직도 쟁쟁해. 꿈 깨. 저는 남편의 절박하고 비참한 호소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되게 일하든 제가 시댁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간의 지루한 평행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희 친정집에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오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 며느리의 도리를 강조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꼿꼿하고 우아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이죠. 시어머니는 단정했던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채 눈물 콧물로 얼굴이 뒤범벅이 되어 펑펑 울며 저희 친정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몰래 부른 줄 알고 화를 내려 했으나 남편조차 자기 어머니의 처참한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굳어버리는 눈치였습니다. 사돈, 안 사돈 어른 안에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죽일 년이지. 내가 천벌을 받아서 우리 딸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거야. 사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내 얼굴 좀 봤다오. 평소에 그 고상하고 표독스럽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웬 미친 여자처럼 맨발에 슬리퍼만 꿰채 서 있는 모습에 어머니와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대문을 열어주자마자 시어머니는 현관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꼴이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엄마 때렸어?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아들아, 네 동생 어쩌면 좋니?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내미가 시댁에서 하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단단다. 그 미친 시댁 것들이 글쎄 만삭이 애를 데려다가 명절 내내 전에 부치게 시키고 구박을 했단다. 네? 아가씨가 하혈을 해요? 아니 만삭인 임산부를 시댁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부려먹었다고요? 눈물을 쏟아내며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막내딸, 즉 저의 시누이가 시댁에 명절을 새러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갔는데 그곳 시어머니와 손 윗 동서들이 전부 주방일을 거부한 것이죠. 그들은 집에서 쉬어야 할 만삭인 며느리에게 모든 제사 음식과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독박 씌우고 자신들은 편하게 과일을 깎아 먹으며 방관했다고 합니다. 평소 제가 겪었던 지옥이 그곳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빌어먹을 사돈이 글쎄 우리 딸한테 남자가 해온 집에서 살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지들이 먹다 남긴 밥상에 숟가락 하나 툭 던져주고 밥을 먹으라 했다지 뭐니? 우리 불쌍한 딸이 허리가 끊어지게 일하다가 결국 바닥에 쓰러져서 하혈을 했단다. 뭐라고? 아니 매제는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 그 자식은 대체 거실에서 뭐하고 있었는데 내 동생이 쓰러질 때까지 놔둬. 당장 쫓아가서 반 죽여놓을 거야. 그 처죽일 놈의 사위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지 누나들이랑 배 두드리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단다. 내 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니까 유난을 떤다면서 지 엄마 편만 들었다는구나. 네, 남의 집 귀한 딸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 악마 같은 집구석을 그냥 확 다 불질러 버릴 거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시누이의 시댁을 향해 온갖 상스러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딸이 겪은 끔찍한 수모에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6개월 전 저희 친정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친정어머니가 차갑게 헛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시어머니의 뼈를 때리는 날카롭고 서늘한 일침을 가하셨죠. 사돈, 지금 사돈이 그쪽 시댁에 대고 핏대 세워 퍼붓는 그 욕설들 말입니다. 그거 6개월 전에 사돈이 어딜한테 했던 짓이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어쩜 그리 똑같은 짓을 당하셨을까?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남자가 해온 집 들먹이며 유세 떤 거. 먹다 남긴 더러운 찌꺼기 밥상 던져주며 모욕 준 거. 남편이란 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며 방관한 거. 사돈이 우리 딸 출산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똑같이 저지른 짓 아닙니까? 친정어머니의 불호령 같은 호통에 시어머니의 불그락 푸르락 하던 얼굴은 순식간에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했던 그 교묘하고 끔찍한 폭력이 자신의 친딸에게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죠. 내 딸이 당한 일을 똑같이 저질렀던 자신의 추악한 이중성과 위선이 사돈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장모님의 팩트 폭격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당한 일은 참으로 안타깝네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저 역시 6개월 전에 어머니와 이 사람에게 완벽하게 똑같은 일을 겪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가씨 시댁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고 싶으시다고요? 저희 엄마 심정도 정확히 그러셨을 겁니다. 아,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지 이제 알겠어.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내 눈에서도 피눈물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 사돈,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나를 용서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얼굴을 마구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아랫사람으로 무시하며 우아하게 군림해왔던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와 안사돈 앞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신이 던진 돌에 자신의 딸이 맞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 충격적인 반전 사건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6개월 동안 처가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보여준 뼈저린 반성과 자신의 딸이 겪은 비극을 통해 완벽하게 각성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는 잠시 보류했지만 예전처럼 순종적인 며느리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 가정의 강력한 주도권을 완전히 쥐기로 결심했죠. 좋아. 이혼 서류 접수는 당분간 미룰게. 하지만 분명한 조건이 있어. 앞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가사 노동과 육아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당신이 전담해. 그리고 집 명의도 당장 내 이름 공동 명의로 바꾸고 시댁 행사 참석은 철저히 내 자유의지에 맡겨. 동의 못하면 당장 법원으로 가. 동의해. 무조건 동의해. 아니 절반이 아니라 내가 100%다 할게. 공동 명의도 내일 당장 연차 내고 서류 떼서 바꿀게. 당신은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내가 당신 평생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맹세할게. 부부관계의 권력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양복을 벗어던지고 앞치마를 두른 채 저녁을 차렸고 주말이면 아이를 포대기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저는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 평화로운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았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배우자에게 떠넘겼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달은 남편은 자진해서 머슴 노릇을 아주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하열 사건과 며느리의 파업을 동시에 겪으며 뼛속 깊이 각성한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신병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평생 시아버지를 하늘처럼 모시던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영감, 나 이제 이 집구석에서 당신 시중 들면서 평생 제사상 차리는 거 더는 못해 먹겠소. 평생 가부장적인 당신 밑에서 숨죽이며 밥순이로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우리 깔끔하게 조론합시다. 뭐? 조론? 이 여편네가 늙어막에 노망이 단단히 났나? 여자가 집안이라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가장한테 바랍바랍 대들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내 밥상이나 차려와. 시끄러워. 당신이 평생 나를 무시하고 억압하니까 우리 아들놈도 그걸 고스란히 보고 배워서 지 마누라를 하녀 취급한 거 아니야. 내 딸이 그 끔찍한 꼴을 당하고 나니 내 평생 당신 밑에서 희생당한 삶이 후회돼서 미칠 지경이야. 나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갈 거니까 앞으로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시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억압하고 무시했던 시아버지에게 시원하게 조론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낡은 굴레와 끔찍한 제사상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그날로 짐을 싸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완벽하게 독립해버리신 것이죠. 평생 아내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왕처럼 군림했던 시아버지는 결국 텅 빈 넓은 집에서 홀로 덩그러니 남아 쓸쓸하게 찬밥을 차려 먹는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의 완벽한 결말이었죠. 이제 저는 시댁 가족 모임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언제나 가장 먼저 챙김을 받는 귀한 손님처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남편은 행여나 제 심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질까봐 옆에 바짝 붙어서 철통 방어를 펼치며 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죠. 시어머니 역시 저를 볼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주십니다.
가끔 오피스텔로 놀러 가면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주시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니다. 저는 저를 올가매던 모든 가스라이팅과 악습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당당하게 제 삶에 완벽한 주도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끝에서 제 스스로 쟁취해낸 이 짜릿한 승리와 새로운 평화는 앞으로 제 인생을 더욱 눈부시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용기 내어 소리치는 자만이 결국 진짜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뼈저리게 증명해냈으니까요.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